트웰버전이라는 영화 제작사를 만들어서요.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를 제작했고 로맨틱 코미디 두 작품 쪼폼 시네마를 제작하고 있는 세로라고 합니다. 이름이 막자임이야. 막자임씨 아니세요? 아, 집밥구리라고요. 우리 아빠 강북계 형사예요. 네, 뭐 수고 많으십니다. 파구리요. 가구리요? 아, 명절 아침부터 혼술하게 만들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 나 이 어플 오늘 처음 써본 거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나온 거거든? 그냥 네가 제일 성병 안 걸린 애처럼 생겼던데? OTV도 내가 냈잖아? 그래 고맙다. 네, 반갑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극장 영화 산업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활동을 좀 해봐야겠다. 네. 스레드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도 만나게 되고 네. 이제 영화판도 되게 노화돼가지고 유튜브도 사실 거의 안 봤어요. 유튜브로도 안 플레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잠깐만. 나이가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레드 매일 하시나요? 아니면 약간 이제 다 생각해놨던 건 사실 조회수가 거의 잘 안 터지고 그냥 보다가 막 생각나가지고 뇌 빼고 올린 것들이 조회수가 좀 터지고 약간 영화 쪽 경력은 이제 영화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고 해서 저는 사실 광고 대행사 출신이고 CJ표 영화라는 거를 정말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투입이 네. 되신 거네요? 그때 투입된 광고주님의 스케줄에 다 모든 걸 맞춰야 되고 네. 이제 광고주님의 하는 게 이제 너무 짜증나는 거죠. 힘든 거죠. 아, 나도 그냥 광고주를 가고 싶다. 그냥 이제 만들어 온 거를 마케팅팀에 던져요. 상업적으로 만들어봐. 팔아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심지어 예고편을 위해서 본편에 없는 장면을 따로 찍었어요. 엄청 뻥튀기 해가지고 이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영화 보니까 전혀 다른 영화. 지구를 지켜라 같은 거 마케팅 왜 저렇게 했냐 이런 이슈 포스터 보면 막 전혀 다른. 네. 사실 실제가 더 멋있고 되게 나중에서야 사람들이 되게 괜찮다고 막 네네. 저의 커리어 경력상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그 투자팀이 있었어요. CJ 투자팀에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시나리오를 계속 네, 보셨구나. 시나리오 계속 많이 보고 엄청 많이 보고 그 시나리오에서 이제 좋은 작품 올리고 그 투자 심사라는 걸 하거든요. 마케팅하는 관점에서 이 영화의 흥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투자들이 모여가지고 투자 결정에 따라서 뭐 거의 생사가 갈리는 수준이니까 그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 중에 커미티가 열리는 시나리오는 정말 뭐 100분의 1 감독님도 신인 첫 상업영화 작품이셨고 손석구 배우 같은 경우는 멜로가 체질에서는 조연 역할이었고 지정생존자 조연 그 정도를 하시고 범죄도시를 찍다가 저희 작품을 한 거였어요. 핫할 것 같은 배우? 핫할 것 같은 배우. 코를 안 본 상태였고 버닝 찍고 콜에 캐스팅해서 콜을 찍었다라는 기사까지 보고 엄청난 확신이 있으셨어요. 둘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캐스팅이 됐던 이유가 가장 컸죠. 손석구 배우의 연기 오디션 때부터 모두 기억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손석구 배우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보신 거죠. 연애 빠짐에서 2달. 찍는 동안에 제작사 대표님이셨잖아요. 네. 네,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나요? 저는 100% 나가요. 그 제작사의 입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출들이 굉장한 예술가의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빛을 발하게 제작자로서 나는 이 감독님의 어떤 서포터가 되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시작할 수 있지만 저는 상업영화 제작의 시작이 그게 아니었고 그런 목적이 전혀 없었고 제가 감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계약으로 이루어진 상업영화는 판이다 보니까 아니면은 상업영화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건지 그냥 처음 만남부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돈 벌고 싶으세요? 저 상업영화 감독 하고 싶습니다. 상업영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서 택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서 선택하시고 제가 남성 시각으로 이 로맨틱 코미디가 너무 남성적인 시각이다. 제일 이제 분노했던 게 뭐 동등하게 여자의 관점에서의 내가 찾던 바로 그래서 밤치기도 같이 하시고 연애 빠진 로맨스 그 다음을 하시는데 그 연애 빠진 로맨스는 시나리오를 그러면은 누가 쓴 거죠?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캐릭터와 감독님이 당시에 엄청
그 욕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쓰시고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다 너무 재미있고 감독님만의 어떤 그런 것들. 서른이라는 작품 제목으로 이제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데 어쩔 수 없이 상업영화적으로 가져야 되는 시나리오의 규칙과 상업영화적인 어떤 메모새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셨던 거죠. 독립영화만 제작하셨던 실화가 어느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도 그 데이팅 앱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신 거지 그 시나리오가? 꼭 데이팅 앱을 해보지 않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디서 있나요 그런 일이? 데이팅 앱이 아니면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도 사실 많이 얘기했어요. 그 질문 중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감독님 네. 질문. 틴더 해보셨나요? 저는 당연히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나는 데이팅 앱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앱 자체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면 지금이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당연히. 감독님들은 감독님도 하지 네. 않았는데 네. 일단 그 상황에 대한 대사는 저는 당연히 안 해봐도 할 수 있는 대사 같았고 나도 공감이 갔고 나도 안 해봤는데 조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실화 맞다.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이거 틴더 얘기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틴더 되게 관심 많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해봐라. 해봤대요? 왜? 웃겨 시나리오가. 그래서 약간 아쉬웠던 게 그 남자 캐릭터 찌질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고 남자랑 여자랑 반응이 정말 극과 극. 남자들이 진짜 안 좋아했어요. 이 영화 절대 안 돼요. 막 이랬어요. 다 남자.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 아니 뭐 이렇게까지 좋아해 할 정도로 여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막 눈이 반짝거려. 맞아. 그리고 남자들은 정말 정색하면서 사실은 초보는 여자 제작사 대표인 저도 여자 그 CJ PD도 여자 이러니까 맨날 회의할 때마다 맨날 저희 경험담 그거 남자의 캐릭터가 작아지는구나. 남자 작가님을 당시에 또 섭외를 했어요. 그런 대사는 우리는 쓸 수가 없는 대사다. 남자가 있어야 돼. 네. 형평성을 위해서 그나마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졌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제 기획과 어떤 감독님의 캐릭터, 감독님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세계관도 잘 반영이 된 거고. 극장에 많이 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갔다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개봉한 것도 있었고 저희가 개봉을 할 때는 심지어 배우님들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한 30% 정도 나왔어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한창 버닝해서 딱 좋아했던 상태였고 주인공들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뭔가 누구를 너무 하느냐에 중요하죠. 따라서 그래서 신인 감독이 어려워요. 극장에서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주고 보려면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배우의 얼굴을 그런 배우들이 신인 감독 영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본인이 더 하겠다고 해서 네, 많이. 정말요? 네, 본인들이 연기 욕심도 엄청 많으셨고 아이디어도 너무 많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도 너무 막 현장에서도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서 테이크도 많이 간 적도 많고. 와 너무 근데 재밌었겠다. 그렇게 배우님들이 막 열정적으로 해주면 진짜 신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감독님이나 제작자 이종은 좋으실 것 같아. 나는 이제 제작자 시간이 간다. 이거 다 끝낼 수 있을까? 뭐 그냥 발동동인 제작자 입장은 사실 제작자는 돈이 먼저 그러니까 돈을 지켜야 되는 예산이 게 나는 이제 현장은 못 즐기지 막 이런 도대체 뭐 이러면 그만하자. 언제까지 찍을 거야? 제작자는 그런 거지. 항상 무슨 사고가 터질까? 오늘은 또 무슨 변수가 생겨서 뭔가 제작비 오버되진 않을까? 무사히 제발 오늘도 아무 사고 안 나고.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갈면서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대표님의 성향이 좀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솔직하다고 하면은 이게 남녀 간의 그런 연애나 로맨스에 관심이 있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고 그 욕망에 관심이 많아요. 네. 인간의 욕망? 네. 여자가 가지는 성적 욕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다. 끝까지 솔직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 여자가 가지는. 첫 경험 같은 경우에도 수치심. 여성들만이 가지는 어떤 남자 작가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대. 근데 우리는 막 너무 할 말이 많아. 첫 경험할 때 내 팬티 색깔은 뭐지? 나 털 깎아야 되나?
어디까지 털을 깎아야 되지? 이런 거 막 다 생각하잖아요. 어. 당연히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여자들만이 느끼는 어떤 고유한 영역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 네. 남자애들은 수치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지. 맞아요. 우리 지금 여러 개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랑 상업적인 거랑 또 돈이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그런 거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서 먹히는 공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0에서 시작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타야 된다. 첫 경험이라는 건 검색어에서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 맞아요, 알고리즘의 맞아요. 간택을 받지 않으면 네. 존재하지 않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너무 현타 많이 오지 않아요? 그 독립영화 감독 출신이 아니고 막 편집을 진짜 완전 그냥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편집을 진짜 처음 배웠고 진짜 막 울면서 거의 막 이거 뭐지 막 제 회사에 남은 돈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편집자를 고용할 돈이 없어. 장면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떤 아슬아슬한 그런 거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네, 촬영을 네, 하게 되면은 네, 네, 그런 네, 장면이 네, 있으면서 네. 되게 이성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제 목소리가 그 비하인드 메이킹에 들어가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니까 여기서 어디서 끊어서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계속 맨날 머리,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스크립트를 하잖아요. 어. 만지는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씬이었나? 어. 이런 그 모먼트가 있는데 너무 차가운 내 목소리가 들어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자르면 돼요. 붙이면 돼요. 이렇게 다들 막 엄청 막 열심히 막 어떻게 더 막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감정적으로 있는데. 열중할까 하는데 나 거기서 찬물을 끼얹듯이 근데 그거 저는 완전 공감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도 직접 하면서 디렉팅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해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서 하면서도 제가 막 감정을 하다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컷하면은 그리고 다음 거 생각하고 이거 잘 됐는지 오케이야? 오케이야?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감독과 배우를 같이 한다는 네. 거는 정말 힘들 그러니까요. 것 같아. 근데 예산이 진짜. 없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근데 진짜 대단한 것 네. 같아. 그러니까 저만 하면 모르겠는데 같이 디렉팅을 그러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연기는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그죠? 연출도 잘하고 연기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 연기도 이렇게 하면서 연출도 되게 잘하셨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 야한데 야하지 않은 자신 있는 부분. 저 엄청 자신 있고 연애 빠진 로맨스 할 때도 맞아, 그러신 것 같아. 사람들이 이가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막 이랬어요 현장에서. 네, 근데 전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무조건 섹시할 거다. 현장 분위기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게 압도되면 남들이 다 노라고 해요. 비슷했던 느낌인 게. 내가 잘 봤나 봐. 네. 우리 되게 잘 통하는 키친 테이블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맞아. 다 아수라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될지 다들 모르는데 저는 제가 편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알거든요. 맞아. 노래 이렇게 들어가고 맞아, 이렇게 맞아. 편집하고 슬로우 모션 걸면 된다니까. 맞아. 그게 보였어. 그니까. 작품에서 항상 의심하죠. 배우들 이거 돼 이거 맞아. 나 맨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감독이. 배드 씬 시퀀스를 정말 2주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출부 친구가 자기 야한 영화 너무 많이 본 거야. 뇌가 도파민 중독이 돼버려서 자기 너무 녹았는데? 하게 보잖아요. 네. 근데 실제 현장은 섹시하지 않았다는 거. 그치, 안 섹시해. 현장은 섹시할 수 없지. 되게 이성적이고 우리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정신없고 맞아. 그냥 저기 막 다 소품 막 엄청 많은데 여기만 딱 촬영장이고 맞아. 여기 사람들 다 있고 맞아. 익스트림 클로즈 찍을 때 제일 저거 못 찍는 거야. 사람들 다 막 짐 옮기고 있고 맞아. 이게 영화 볼 붙이면은 때는. 또 다른 그게 음악이랑. 마법인데 그들은 빨리 오케이를 해야 된다는 강박으로 키스를 하고 있어. 배우들은 이거 오케이인가 하면서 감독님 목소리 들리고 그래도 드라마는 뭔가 그런 케미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영화는 사실은 편집 맞아. 샷의 편집과 붙이는 것과 그 커트의 연결이 맞아요, 그 느낌과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음악 그때부터 이제 모든 커트를 계산을 하니까 맞아. 이제 그런 것들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네이버 나오셨잖아요. 그 퇴사하고 나서 그 동문을 만난 적이 없거든. 2년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그래요? 6, 7년 다녔어요. 그만두셨어요? 거기 되게 복지가 너무 좋잖아요. CJ 투자팀에 있을 때 막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갔는데 출산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제 누락이 돼 있는 거지. 너무 열받는데? 너무 CJ에서? 콘텐츠 제휴 영화 쪽에서 뽑자. 네이버 나갈 때 정말 내 뺨을 때리고 싶었어. 근데 네이버 솔직히 나간 이유는 재미없어서. 10년을 채운 선배들도 많이 봤는데 다른 팀에서
나도 왠지 저렇게 어. 계속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결국 네이버 거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없잖아, 발전이. 그쵸. 네. 그런 개발 직종 이외에 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푸대접을 할 수 없어. 그거 네. 그게 컸어. 그 뒤로 KT도 갔는데 대기업 생활을 정말 많이 했는 세 군데를 했죠. 회사는 언젠가 잘린다. 내가 잘렸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밖에 나가면 지옥이라고 다들 그렇게 음. 얘기하면서 여기만한 데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지옥을 빨리 겪는 어, 사람이 맞아요. 덜 아프고 맞아요. 어차피 다들 지옥을 겪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약간 안 겪어도 됐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 있었을까? 이 생각도 약간 저도 약간 힘든 거 너무 많죠. 다 해야 되잖아요. 경영, 네. 마케팅, 기획. 약간 어. 도파민 짜요? 중독자여가지고 네. 약간 그 안락함의 도파민. 그 도파민 없음을 견디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마인드를 생각해보면 회사 밖에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음. 그때는 일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되게 엄청 빠른 삶을 지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이 많이 없고 좀 경제적인 뭔가 뭐 그런 거 위주로 막 생각하고 더 치닫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리고 예술에 대한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게 한 번 사는 거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굳이 겪어야 되나라는 것도 있어요. 많은데 그냥 거기만 있었으면 못 보는 게 더 많았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은행에서도 되게 잘해주고 결혼 결혼정보회사에서 계속 전화 와. 그리고 막 이 재미지 했다가도 다시 회사 들어갈 수 없을까? 이런 맞아.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때도 왜 못 들어갔냐면 그때도 이 정도 받아야지 막 이렇게 맞아, 그런 거 되잖아요.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못 맞추는 그치, 못 맞추지. 연봉이 내가 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스레드 보면은 다들 장사하고 있는 느낌. 다들 프로페셔널하게 뭘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팔아야 되지? 막 다들 말로 뭘 팔아. 브랜딩이지. 이 브랜딩의 힘은 분명히 이제 있을 것이다. 아직은 초창기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딩의 힘은 사실은 이제 쌓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쵸. 이렇게 맞아요. 의미가 있다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을 안 했으면 브랜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 성공 법칙들이 있었잖아요. 네. 하나만 10년 하자. 근데 지금 이 시기는 경쟁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인플루언서들도 배우를 하고. 그렇죠. 배우만 이게 뭔가 하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작사, 감독, 배우 뭐가 하고 싶냐 했을 때 저는 좀 드러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아티스트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네, 저는 직접 쓰고 다 하거든요. 직접 연출하고 직접 제가 한 게 나오고 이러는 거를 좋아해요. 너무 빨리 캐치한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나 배우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개인이 가진 매력이 중요한 그리고 그 진실성이 엄청 중요해요. 짜여진 거 안에서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 이런 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보다 떨어질 점점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고 이제 무한님도 네네. 너무 좋은 게 예, 세로님. 난 너무 좋은 게 하는 게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네. 각자의 세계관을 각자의 채널로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포털에서 포탈에서 돌아가는 거. 물론 이제 우리 유튜브지만 사실 브랜딩을 만드는 순간 내가 유튜브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뭐 틱톡에서 활동할 수도 그치. 있고 어떻게든 통용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나중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강력하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개인을 중심으로 아티스트도 이런 작품들을 이 세로라는 채널 안에서 이제 구현해내고 창작자분들 도와드리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 앞으로 계속.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